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또는 문법 문학 이런 내용들을 분절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또 주장이 다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섞여 있을 경우에 과연 해당 성취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5차 교육과정기를 놓고 보면 교과서가 그 당시에는 말하기 듣기, 처음에는 말하기 듣기, 또 나중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로 통합되죠. 고학년, 5, 6학년은. 지금은 이제 듣기 말하기 해서 듣기의 어떤 중요성,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이루어지는 언어의 행위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지금은 있는데요. 그 당시는 말하기 듣기 교과서, 그 다음에 읽기 교과서, 쓰기 교과서를 분척을 했었죠. 5차 교육과정기에.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렇게 4차 교육과정기부터 이전까지는 주로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물론 글자 쓰기라고 하는 일종의 뭐 글자 쓰기에 초점을 둔 자형 쓰기라든지 글자 쓰기에 초점을 둔 그런 워크북 같은 게 있긴 했지만은 국어 교과서 한 권이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4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근데 이제 분체화를 하면서 해당 기능들을 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능력들을 오히려 이렇게 신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반성해서 보면, 되돌아보면, 이전에는 오히려 국어 교과서 한 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어 사용 능력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비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후에 국어 교과서 한 권으로도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 알겠지만, 국어 교과서 한 권이죠. 다만 국어 교과서의 부록으로 이제 국어 활동이라는 교과서가 따로 이제 되어 있지만 그 교과서는 이제 글자 쓰기라는 부분이 좀 추가되어 있고 또 교과서에 하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뭐 더 읽기를 할 수 있는 읽기 자료라든지 또는 교과서 학습 활동이 연장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는 하나로 통합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거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사실 여러분 교과서로 가르치는 건 아니죠. 교과서를 이용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또는 재구성하는 주체는 엄연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대안적인 체제로, 틀로, 자료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를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혼용되어서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쓰기 정말로 제대로 된 쓰기,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를 지도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쓰기 역량을 제대로 친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듣기 말하기 뭐보다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서 소리 읽기를 1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 내용 확인해서 질문 만들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심 생각까지 끌고 가는 것. 사실 그 다음에 끊어졌죠.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것이 1학년을 예를 들면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쓰기라는 부분이죠. 쓰기. 글쓰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주제 찾기를 하고 읽기에서 3, 4학년군에 나오는 중심 생각 찾기라는 것을 1학년 수준에서 읽기, 소리내 읽기와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제 찾기를 함과 동시에 2학기부터는 이제는 필자가 되어서 학생들이 주제를 만들어가는, 주제를 글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1년 동안 계획을 했었거든요. 아마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 쓰기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글쓰기라는 놓고를 보면 그쪽은 조금 제가 언급을 적게 했죠. 아마도 오늘도 사실 그 내용을 지금 직접 언급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뭐 특강 형태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성취 기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교육과정 1, 2학년군을 먼저 보시면은 15쪽 내용인데요. 쓰기라는 부분에 이제 글자 쓰기가 나오죠. 글자 바르게 쓰기가 나옵니다. 저는 글자 바르게 쓰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사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글자 쓰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직도 또 글자 쓰기를 강조하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글 자체를 인격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태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씨 쓰기를 또 바르게 배울 경우에 이게 또 나중에 자라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보면 글자의 크기를 그렇게 또 좀 크게 쓰라고 해도 아주 깨알만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작게 글씨를 쓸 경우에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독자가 읽기 힘들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아마도 심리적으로 좋은 성적 받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평가가 만약에 제가 그 평가자라면 그런 평가자의 관점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쓰기의 핵심은 글자 자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용이죠. 독자인 제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의미 구성을 제가 바라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 글을 쓰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잘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한테도 선생님 글씨를 못 쓰면 대학교 가서 성적이 안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바르게 쓰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죠?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할 때 우리가 뭐 공서체 형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글자를 지도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패턴은 분명히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글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격이 캐릭터라고 하는 성격도 각양각색인 것처럼 글씨체 또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강조를 하는 경우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글자 바르게 쓰기는 그렇게 강조를 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 꼭 이게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바르게 글자를 쓰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획순, 글자를 쓰는 순서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글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이게? 이렇게 쓰는 경우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사실은, 그죠? 빨리빨리.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죠?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참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에 참 여러 번 강조드렸던 선생님의 철학이 중요하다. 선생님의 사상이 중요한 거죠. 선생님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기본은 오래 가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1년, 2년 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게는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또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말과 행동, 특히 이제 저렇게 칠판에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학생들은요, 창의적으로 글자를 또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정확한, 이게 이제 교육과정 내용이 있지만은 교사 스스로가 글자를 바르게 쓰는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글쓰기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그 다음 1, 2학년군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글자 쓰기가 나오고 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글자 쓰기를 뭐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글씨 쓰기를 제 앞에 사는데 아까처럼 연필을 바르게 잡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제가 지도를 하겠죠, 그죠? 또 수정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쓰기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면 글쓰기의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글쓰기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게 강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도 아마 글 엄청 많이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사면 여러분 글 쓸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추후 이제 교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활동, 교육 어떤 공동체, 학습 공동체나 교사들의 모임 또는 개인적인 저술 활동, 뭐 책을 한다든지 집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가정통신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인 가정통신문, 학부모님들에게 주는 교장이 이렇게 허락해서 학급별로 나눠주는 그런 글들, 그 다음에 개별 학생들에게 또 피드백 주는 그런 글들. 그래서 선생님들도 끊임없는 작가, 글쓴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읽기 시간에는 뭐 글의 유형이라고 해서 사실 글의 유형이라는 표현보다도 글을 쓰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을 텐데요. 뭐 설득의 글이냐, 정보 전달의 글이냐, 정서 표현의 글이냐, 친구의 글이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글쓰기에 대한 쓰기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 글쓰기에 대한 어떤 지도를 갖는 철학 중에 중요한 게 뭘까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바로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각. 여러분 읽기에서 우리가 의미 구성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의미 구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읽기라고 한다면 읽기라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읽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 구성이다. 무엇에 대한 의미 구성이냐? 텍스트 누가 만드니까? 필자가 만들고 필자가 만든 텍스트를 누가 독자가 뭘 한다는 거죠? 의미 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쓰기는 그럼 뭘까요? 쓰기는 여러분 뭐 쓰기는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읽기와 쓰기를 다르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읽기와 쓰기는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읽기 쓰기의 공통점이 뭘까?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거구나. 하나는 의미의 표현 과정이고 쓰기는 하나는 의미의 이해 과정이구나.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둘 다 의미 구성 과정을 요구하는 고도의 심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백그라운드 날지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아주 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글쓰기의 핵심은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쓰기는? 그렇죠. 쓰기는 이게 필자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 필자라는 존재는 사실 독자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바로 쓰기는 결국은 학생의 생각, 자신의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의 문제. 물론 저 자신의 생각 속에는 이제 이게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적이고 홀로 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뭐가 있습니까?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그죠? 상황 맥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맥락 속에 이 사회 속의 사회 특성들, 문화적인 맥락들, 그죠? 그 속에 또 누굴 또 고려해야 됩니까? 독자를 고려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게 있겠죠, 사실은.